9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7개 종목이고요. 첫 번째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습니다만 1.28%의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쇼핑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카카오 커머스를 설립하겠다라는 쪽의 기대감 하나 하고요. 또 은산분리 이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우리 환영한다. 우리 이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카카오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하네요. 11만 9천 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류 OEM 업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환율도 우호적이고 그리고 성수기에 진입하기도 하고 3분기 한세실업의 OEM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5.7%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 이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될 만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2.16%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세실업 2만 1,000원대 위로 올라선 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했다라는 뉴스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삼성전기 그리고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이 이제 블록딜로 매각이 된 건데요. 이렇게 뭔가 순환 출자 고리가 끊기고 나서 후에 생각해 본다면 물산 쪽과 삼성생명 쪽이 주가상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4.4% 급등이고요. 삼성물산이 2.7%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MC넥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 줄이긴 했어도 그래도 7% 정도의 상승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쿼드 카메라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잡혀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접한 바 있는데 올 하반기도 만만치 않고 연내 올 한 해 통틀어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갔거든요. 이거 지금 사도 될까?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현재가입니다.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게임주들이 보여서요. 다시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위메이드가 6%대, 네오위즈, 또 액토즈 소프트 2%대, 컴투스, 게임빌, 넷마블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컴투스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략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신도시 수도권에 신도시 4개, 5곳 정도를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5곳에 이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우건설이 5.7%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3%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들은 오락가락합니다. 삼성전자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또다시 밀려나죠. 3% 정도의 급락이요. 업황이 괜찮다 했다가 다시 안 좋다 했다가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요. 간밤 또 3분기 예상 매출을 내놨는데 시장 생각보다 못 나왔던 거죠. 다시금 업황 안 좋다라는 쪽으로 목소리가 쏠리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대응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먼저 좀 살펴주세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보면 진짜 안 좋대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사실 그 반도체주가 참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반등을 좀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괜찮으면 추가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담스러운 소식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 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분명히 상회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과 클라우드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양호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액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게 8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80억 달러라는 것은 이번 분기에 나왔던 매출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이 정말 조금만 삐끗해도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낸드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낸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 디램 가격의 상승 폭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얘기는 지금만 나온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전부터도
전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정말 우리 수출 주도 국가에는 큰 리스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기사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시장의 충격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뜻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낙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성을 가질 만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흔들리더라도 앞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체크해볼 부분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좀 도래를 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보통 실적 발표 제일 빨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잠정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17조, SK하이닉스는 6조 3천억. 컨센서스를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서는 양기업 모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의 업황 둔화를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끌려다니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주도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공급,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 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업황 둔화는 이런 한국의 가격 조절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황 둔화에 대한 예측은 서버 디램,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나 낸드가 쓰이는 분야 그게 그대로 갔을 때의 업황 둔화를 말하는 것이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그 확대될 4차 산업 관련해서 스마트카 부품, 사물인터넷, 5G 관련해서 들어갈 반도체 수요는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빠르게 증가한다면 업황 둔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어쨌든 바라보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자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싸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실적 발표 시점에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좀 이렇게 밀려날 때 신규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 예, 동의한다. 예, 한 표이신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반도체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던 게 DXI 지수의 상승이에요. 이게 정말 주가랑 밀접하게 연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DXI 지수를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여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는 추석 연휴 이후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로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오늘 또 조금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혹여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괜찮다라는 위안을 받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적 시즌 이제 다가온다고 하면 건설 섹터도 2분기에도 실적 잘 나온 업체들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대북 관련 이슈로도 건설주가 뭔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괜찮은 뉴스들이 좀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은 이슈들이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이제 종부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은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강화,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웬만해서는 손해보고 잘 안 내놓거든요. 버티면 올라가겠지라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절대 규제로는 안 되고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공택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건설주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좀 개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뭐 이것이 뭐 유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동의 경기도 어쨌든 살아나는 쪽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 업황이 좋다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건 그렇죠. 지금 건설주를 보시면 그 다른 대책보다도 대북주를 엮인 흐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북주로 엮였어요.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까지 좀 올라가다가 물론 3차 남북 정상회담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협 사업이 진행되면 건설주의 수혜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북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좀 횡보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힌 것이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미국도 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성의를 보여라 이제 이런 언급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고 그래서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고 아직은 일정이 안 잡혔죠.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 대북주가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일정이 빨리 잡히면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끌릴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를 지금 대북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네. 투자 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기에 좋은 시기일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그래도 모멘텀은 있으니까 나빠요는 좀 그렇고 한 글쎄요 정도로 저희가 표시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건설주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이제 좋아요를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만 좀 추이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글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투자의 기회를 잡아볼까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 좀 많이 살펴드리곤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 뭐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님께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다 그냥 그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좀 비슷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지금 왜 아직까지는 좀 멀었나요? 네, 그래서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게 기사를 보니까 뭐 추석 네.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다. 물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연휴에 게임할 시간이 뭐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네. 과거로 봤을 때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는 1, 2분기보다 게임주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담 요인도 많아요.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뭐 비용 증가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카카오의 게임을 입점시키려면 매출의 21%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만 입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도 이제 입점이 돼야지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구글 플레이에서는 한 30% 정도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카카오 게임에도 상장돼 있고 구글 플레이도 상장돼 있다. 그 상장이 아니죠. 이게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매출의 절반을 그냥 플랫폼비로 가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하기도 힘든데 돈을 힘들게 벌어도 실제적으로 남는 마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그 중국 판호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 중국이 그 판호 규제, 게임 규제를 좀 해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게임 산업에 대한 특별세적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이슈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게임 업체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진 게임주도 많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게임주 내에서도 개별주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IP, 지식재산권 항상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강력한 캐릭터, 강력한 스토리, 강력한 팬층을 확보한 게임은 어떤 난관이 와도 꿋꿋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IP를 확보한 업체들은 예를 들면 이제 검은 사막 IP를 갖고 있는 펄어비스, 리니지 IP를 갖고 있는 NC소프트 이런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강력한 IP를 가진 이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으나 모든 게임주가 현재 시점에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게임주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은 뭐 글쎄요 정도로 하고 갈까요? 네, 역시 글쎄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럼 더 볼게요.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 업체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MC넥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쿼드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팀장님 요즘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쳐다보나요? 근데 잘 가더라고요, 주가는. 오늘만요. 네네. 전체 그림 봤을 때는 못 올랐는데 뭐 사상 최대 뭐 실적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가 사실 대부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력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폰과 신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모두 다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초기 판매량에 따라서는 부품주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MC넥스는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쿼드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싱글 카메라에서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를 4개나 달겠다고 하니까 진짜 나중에 몇 개까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카메라가 늘어나는 건 모듈주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화소 수가 늘어나든 장착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든 모듈 업체는 그만큼 수주를 많이 받게 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된 카메라 모듈주 중에 MC넥스를 포함해서 뭐 다른 업체들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 이슈를 계기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쿼드 카메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카메라 모듈 주가 트리플 카메라와 쿼드 카메라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도 솔직히 그 핸드폰에 있는 기능 반의 반도 안 쓰신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건 카메라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셀카라든지 뭐 이런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형사들도 카메라에 계속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또 MC넥스는 재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폭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 혹시 지금 이거 사도 괜찮은 종목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윗꼬리를 달았길래 다시 네. 한번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6,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아요 의견 그럼 당연히 가져가고요. 네 종목 봤는데요. 네 종목 중에 내일장 탑픽 꼽으라고 하면 반도체랑 MC넥스랑 둘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 종목밖에 없어서 오늘 탑픽은 MC넥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연휴 앞두고 우리 장 이제 마감까지 2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안신앵커 만나러 갈게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하더니 지금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코스피는 0.62% 오르면서 2,337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을 보이면서 827선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발 혼풍은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요.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한 점은 국내 반도체주에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내내 파란불 켜져 있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말 소폭이지만 상승 우위로 전환된 모습.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낙폭을 3%까지 키워내는 모습으로 76,500원 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30만 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3만 원대를 지켜내는 상황이고요.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제약바이오주 반등장에 동참하지 못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뒤늦게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라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 전부 다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9월 21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의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에서였을까요? 탄력 자체는 그리 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62% 오름세 수준으로 그쳤고요. 코스닥도 0.77%, 0.83% 오름세 수준에 그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만이 나홀로 사자를 외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과는 엇박자를 탔죠. 개인, 외국인 상당히 많은 물량을 또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개인도 외국인 따라서 매수했지만 기관이 또 나홀로 팔자를 외치면서 엇갈린 수급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8천억 원 규모의 실탄 비축에 마련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 종목으로도 심리가 퍼지는 상황이었죠. LG 디스플레이도 올랐지만 관련해서 OLED 관련주의 탄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영우 DSP, 탑 엔지니어링 급등하면서 오늘장을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SK네트워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업계 2위와 3위가 똘똘 뭉쳐서 앞으로 1위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당장 두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죠. SK네트워크스는 상승으로 AJ 렌터카는 하락으로 이처럼 엇갈렸습니다. 다만 AJ 렌터카가 장중에 10% 넘게 급락을 했지만 급락 대비는 많이 만회하면서 2.78%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